여러분,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증명입니다. 김정수 할아버지 74세, 이순자 할머니 71세. 두 분이 만나 사랑을 키워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체조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죠. 어느 봄날, 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해외요. 젊을 때 못 가본 곳들. 이제라도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던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 대수예요. 건강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해외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 평생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꿈의 도시였어요.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고 여권을 새로 만들고 캐리어를 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 만드는 여권이라니. 정수 할아버지가 여권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저도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머, 그 나이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위험하지 않아? 요즘 노인분들 참 적극적이시네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었어요. 평생 해보지 못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밤 설잠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D-Day. 새벽 5시. 정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몇 번이나 확인했던 짐을 또 한 번 점검했어요. 여권, 항공권, 여행자 보험증 다 챙겼네. 순자 할머니는 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여행용으로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세요. 마치 신부 같아요. 호호,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기분은 정말 신부 같아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이에요.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모든 게 특별해 보이는 날이었거든요. 순자 씨, 혹시 후회되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설레는 게 언제였는지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저기 보세요. 저렇게 큰 비행기들이 마치 시골에서 처음 서울 나온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공항의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어르신들 첫 해외 여행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아버지 여권이 없어요. 네, 뭐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황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어떡해요? 할아버지. 정수 할아버지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진정해요. 순자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여권을 본 게 언제였어요? 출국 심사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디 갔었나요?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보다가 두 사람은 급하게 면세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매장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생겼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여권보다 순자 씨가 더 소중해요. 우리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때 공항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면세점 인근에서 여권을 분실하신 분은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혹시 급하게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이순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면세점 화장실에 떨어뜨린 것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주워서 가져다 주신 거였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아주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탑승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게이트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뛰어본 게 언제였는지. 저도요, 마치 젊어진 것 같아요. 가까스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네, 할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우리는 팀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두 사람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공항에 내린 순간 두 사람은 이탈리아의 햇살과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와, 공기가 달라요. 할아버지, 정말 그래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을 찾는 것이었어요. 여행사에서 준비해준 안내서를 보며 택시를 찾았지만 이탈리아어를 하는 택시기사와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호텔 콜로세움. 정수 할아버지가 어설픈 영어로 말했어요. 택시기사는 이탈리아어로 뭔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두 사람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할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믿고 가봅시다. 다행히 택시기사는 친절했고 30분 후 호텔 앞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라치에. 순자 할머니가 여행책에서 외운 이탈리아어로 인사했어요. 택시기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프레고, 부온조르노. 호텔 체크인도 모험이었습니다. 젊은 리셉션 직원은 영어를 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리저베이션. 예약? 장스. 우여곡절 끝에 방키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기도 했어요. 여기가 우리 층인가요? 차들만 있네요. 잘못 온 것 같아요. 결국 다른 투숙객의 도움으로 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풍경에 두 사람은 넋을 잃었어요. 순자 씨, 저기 보세요. 창밖으로는 콜로세움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2000년 전 건물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꿈 같아요. 할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이런 걸 보러 평생 살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장거리 비행과 시차 때문이었죠. 잠깐만 눈을 붙이고 나가볼까요? 그래요, 30분만.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벌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 할아버지, 우리 하루를 다 잠으로 보냈어요. 하하하, 첫날부터 이런 해프닝이라니. 하지만 덕분에 푹 쉬었네요. 로마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휴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호텔 조식을 먹고 본격적인 로마 관광에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당연히 콜로세움이었어요. 호텔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건물들 좀 보세요. 우리나라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정말 외국에 온 게 실감나네요. 드디어 콜로세움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어요. 와, 정말 크다. 이게 진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이드의 설명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검투사들이 싸웠고 5만 명의 관중이 정수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정말 여기 와 있는 게 맞나요? 꿈 같아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곳에 정말로 서 있다니. 그때 한서양인 관광객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포토. 아, 네,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을 찍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뷰터펄 커플.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콜로세움을 다 둘러본 후 근처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셨어요. 쓰고 진한 맛에 처음엔 찡그렸지만 분위기만큼은 최고였죠.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때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왜 그래요? 순자 씨. 너무 감동이에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여행을 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할아버지와 함께 와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수 할아버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마주 잡고 로마의 오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오후에는 트레비 분수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모험이었어요. 할아버지, 이 표를 어디에 넣어야 하죠? 저기 기계에 넣는 것 같은데. 젊은 이탈리아 청년이 도와주어서 무사히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라치에. 순자 할머니가 또 이탈리아어로 고마워했어요. 프레고, 청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신기한 것 투성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거리 악사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터널의 풍경. 트레비 분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분수 주변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와,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분수네요. 분수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물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 동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던데요. 그럼 우리도 던져볼까요? 정수 할아버지가 동전 2개를 꺼냈습니다. 뭘 소원 빌건가요?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죠. 두 사람은 등을 분수에 돌리고 어깨 너머로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이 물속으로 떨어지며 작은 물소리를 냈어요.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요. 분수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일본인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국적은 달라도 여행자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분수의 조명이 켜지자 더욱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순자 씨,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도요. 할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요. 트레비 분수를 나서며 두 사람은 기분이 한껏 좋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 문제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어느 쪽으로 가야 하죠? 낮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지만 어두운 밤거리는 낮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지만 갈수록 낯선 길이었어요. 관광객들도 점점 줄어들고
현지인들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휴대폰에 지도가 있긴 한데 정수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이탈리아에서 로밍이 되지 않아 인터넷이 안 됐어요. 어떡하죠?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마침 지나가던 중년 이탈리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호텔 콜로세움. 그 남성은 친절하게 이탈리아어로 뭔가 설명해 줬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라치에. 하고 인사는 했지만 여전히 길을 모르겠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찾아봅시다. 네, 하지만 무서워요. 할아버지,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자가 탄 오토바이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토바이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수 할아버지도 긴장했습니다. 외국에서 노인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순자 씨, 제 팔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빠르게 걸어요.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계속 뒤를 따라왔어요. 할아버지, 저들이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오토바이가 옆으로 다가오더니 뭔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탈리아어였지만 친근한 톤은 아니었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를 자신의 뒤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No, go away.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처 가게에서 한 이탈리아 할머니가 나와서 그 젊은이들에게 큰 소리로 뭔가 말했어요. 아마도 관광객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가버렸어요. 그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호텔 이름을 듣고는 길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로 길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어요. 할머니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셔서 든든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순자 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 두 사람은 바티칸 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날의 아찔한 경험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오늘은 꼭 조심하자고요. 순자 씨. 네. 할아버지 가방도 앞으로 메고 서로 떨어지지 말아요. 바티칸으로 가는 지하철은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마치 작은 유행 같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하는 길. 그 웅장한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크네요. 저 도미.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다던데 정말 대단해요. 성당 입구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도 받아야 했어요. 공항처럼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것이었죠. 왜 이렇게 검사를 할까요? 워낙 소중한 문화재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드디어 성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천장의 높이, 화려한 장식,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 순자 씨,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건가요? 신의 손으로 만든 것 같아요. 성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어요. 성당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간단히 파스타를 먹기로 했어요. 진짜 이탈리아 파스타네요. 우리나라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더 쫄깃하고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기념품을 사려고 상점가로 향했습니다. 바티칸 기념품들이
진열된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예쁜 로사리오를 보고 있었고 정수 할아버지는 교황 관련 기념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순자 할머니의 가방을 확 잡아당겼어요. 순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가방을 채가려고 달려가는 순간이었어요. 도둑이야. 정수 할아버지는 순간 몸이 움직였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소매치기를 향해 달려갔어요. 우리 가방 놔. 소매치기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노인들은 무서워서 쫓아오지 않는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거든요. 아이우토, 도와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이탈리아어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행 전에 급하게 외운 단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써먹게 될 줄이야. 주변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매치기는 결국 가방을 놓고 도망갔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순자 할머니에게 뛰어왔습니다. 순자 씨, 다쳤어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젊을 때 축구 좀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이탈리아 상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브라보, 굿맨. 또 다른 관광객은 용감한 할아버지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영화 주인공 같았어요. 하하하. 이 나이에 액션 영화 주인공이라니. 하지만 순자 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어요. 가방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여권과 지갑, 카메라 모두 무사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가 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녁에는 호텔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모험담을 나누며 와인 한 잔도 기울였어요. 순자 씨, 우리 정말 대단한 하루를 보냈네요. 네, 무서웠지만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넷째 날 아침 두 사람은 좀 더 여유롭게 로마를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관광 명소보다는 현지인들이 사는 진짜 로마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트라스테베레 지구로 향했습니다. 관광객들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게요. 좀 더 생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빨래가 걸린 발코니, 길 모퉁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할아버지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들, 마치 우리 동네 같아요. 친숙하면서도 이국적이고, 마침 작은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치즈와 햄 등이 가득했어요. 순자 씨, 저기 토마토 좀 보세요. 정말 빨갛고 탐스럽네요. 그리고 저 치즈, 냄새만 맡아도 고소해요. 한상인 할머니가 친근하게 다가와서 토마토를 하나 내밀었어요. 아사지야. 아사지야. 오, 감사합니다.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달콤하고 진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게 정말 토마토 맛이네요. 상인 할머니는 웃으며 토마토 몇 개를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돈을 주려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군요. 그라치에 밀레. 점심시간이 되어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작은 트라토리아가 정식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이 이탈리아어로만 되어 있어서 난감했지만 친절한 주인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카르보나라, 아마트리치아나. 아저씨가 추천하는 대로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파스타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진짜 이탈리아 파스타구나. 어제 먹은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간단한 재료로 만든 것 같은데 그 맛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다가와서 이탈리아어로 뭔가 물어보더군요. 부오노? 맛있어요. 시, 몰토 부오노. 네, 아주 맛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열심히 외운 이탈리아어로 대답하자 주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디저트로 나온 티라미수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티라미수구나. 우리나라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부드럽고 달콤해요. 마치 구름을 먹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주인 아저씨가 작은 선물을 줬어요. 집에서 만든 리몬첼로 레몬 리큐르 작은 병이었어요. 포르보이, 당신들을 위해 아리베데르치, 안녕히 가세요. 그 따뜻한 환대에 두 사람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그러게요. 진짜 로마를 만난 것 같아요. 오후에는 스페인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고 나니 살짝 졸음이 왔지만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스파냐 역에 내렸을 때 바로 앞에 펼쳐진 스페인 계단의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본 바로 그 계단이네요.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 먹던 바로 그곳이에요. 계단 위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도 중간쯤 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와, 여기서 보는 로마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로마의 거리,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옆에서 젊은 커플이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Excuse me, photo please. 젊은 여성이 기꺼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사진도 찍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We are from Korea. 정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 코리아, K-팝. 젊은 남성이 흥미로워했습니다. BTS. 순자 할머니가 아는 K-팝 그룹 이름을 말하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좋아했어요.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어 소통하는 경험이 신기했습니다. 계단에 앉아 젤라또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이 젤라또 맛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진할까요?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 아이스크림과는 차원이 달라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계단에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로마의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순자 씨,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때 계단 아래에서 거리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스페인 계단에 울려 퍼졌어요.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영화 같아요.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음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로마의 석양,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아쉽지만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해요. 거리 악사의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도 열심히 박수를 치며 동전을 넣어줬어요. 그라치에 악사가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스페인 계단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아쉬워하며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마지막 밤이니까 조금 특별한 곳에서 먹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로마에서의 마지막을
제대로 기념합시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로맨틱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으니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순자 씨, 우리가 정말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네요. 꿈 같아요. 젊을 때도 이런 로맨틱한 곳에서 식사해 본 적이 없는데,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지만 역시 이탈리아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파스타, 피쉬, 미트, 아는 영어 단어들을 조합해서 주문했습니다. 나온 음식은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프레젠테이션부터 맛까지 완벽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걸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네요. 식사 중간에 레스토랑에서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어요. Will you marry me?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여성이 Yes라고 대답하자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 할머니도 영어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도 아내분께 프로포즈 하실 때 이렇게 떨렸을까요? 그럼요. 손이 떨려서 반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순자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긴장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두 사람은 각자의 첫사랑, 결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찾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티라미수에는 작은 촛불이 꽂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웨이터가 설명해 줬습니다. 아까 프로포즈를 본 기념으로 다른 커플들에게도 작은 축하 디저트를 준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커플로 봐주는 거네요. 당연하죠. 우리 정말 멋진 커플이에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요?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저도 같은 소원 빌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로마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4일간 정말 꿈 같았어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여행의 마지막을 아쉬워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구나. 하지만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해봐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파리는 어때요? 에펠탑도 보고. 좋아요. 우리 여행 파트너 계속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창밖의 로마 야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컸지만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순자 씨, 짐 다 챙겼어요. 네. 할아버지 기념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겼어요.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의 로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언젠가 또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 건강하게 살아서 꼭 다시 와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제 캐리어 무게가 초과됐대요. 순자 할머니의 캐리어가 23kg을 넘어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150유로요. 150유로면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네요. 기념품을 너무 많이 산 게 문제였습니다.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어떡하죠? 할아버지, 그때 정수 할아버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옷을 여러 벌 입어요. 옷을요? 네. 캐리어에서 무거운 옷들을 꺼내서 입으면 무게가 줄어들 거예요. 두 사람은 화장실로 달려가 가져온 옷들을 겹겹이 입기 시작했습니다. 티셔츠 위에 스웨터, 그 위에 재킷까지.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갔을 때 직원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너무 더워 보이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히 캐리어 무게가 허용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문제였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계속 울렸거든요. 벨트, 시계, 목걸이 모두 빼주세요. 여러 겹 입은 옷 때문에 벨트도 여러 개였고 목걸이도 겹쳐 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완전 수상한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재밌어요. 드디어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지치기는 했지만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해요. 20만 원을 아꼈어요. 여행 마지막까지 모험이네요.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세점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출국할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용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요. 이런 모험을 함께 하니까 더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을 때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구나. 하지만 다음 여행을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추억들을 가슴에 간직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땅을 밟는 순간 두 사람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집에 왔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쉽죠? 공항에는 정수 할아버지의 아들과 순자 할머니의 딸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무사히 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자식들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여행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정말 잘 다녀왔어. 순자 씨가 함께해서 든든했어. 저도요, 할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권 분실 사건, 길을 잃었던 일, 소매치기 사건까지. 아이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우리가 다 이겨냈어.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 소중한 추억이 됐지. 평범한 여행이었다면 이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의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두 사람은 가져온 기념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로마에서 산 작은 선물들, 찍어온 수백 장의 사진들, 그리고 가슴 속에 간직한 추억들. 순자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물론이죠, 할아버지. 사진 정리해서 앨범 만들어요. 우리의 첫 해외여행 기념으로. 다음 날, 두 사람은 사진관에서 여행 사진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앨범을 만들며 여행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이 사진 보세요. 콜로세움 앞에서 찍은 건데, 우리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이건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지고 소원 빈 거 기억해요? 물론이죠. 그 소원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머, 두 분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더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뭔가 달라 보여요. 체조교실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정말 해외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부럽네요. 우리도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뭐 대수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보세요. 처음에는 무섭지만 막상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완성된 여행 앨범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요. 이런 모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파리는 어때요? 아니면 일본도 좋을 것 같고.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여행 이후 두 사람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자신감이었어요. 해외여행을 무사히 마친 경험이 다른 일들에 대한 용기도 주었거든요. 순자 씨, 우리 영어 공부해볼까요? 영어요? 네. 다음 여행 때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어요. 마을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영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신기했어요. 어르신들, 영어 배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해외여행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요. 영어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How much is this? 이게 맞나요? 맞아요. 로마에서 써먹었던 표현이네요. 또한 두 사람은 여행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도와줘서 컴퓨터로 여행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면 돼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야? 시니어 여행 블로거로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용기 내서 여행 가보고 싶어요. 어르신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여행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드디어 두 번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일본 교토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준비해서 가요. 네, 일본어 기초 회화도 배웠고 지하철 노선도도 미리 공부했어요. 로마 여행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훨씬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이번에는 가족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번에는 걱정 안 해요. 어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 블로그 업데이트 기다릴게요. 가족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정말 달라졌네요. 그러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돼요. 할아버지, 두 사람의 모험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의 로마 여행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설렘을 느낄 수 있으며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상황들도 서로가 있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위기는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권 분실, 길을 잃은 것, 소매치기 사건, 이런 위기들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7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행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영어를 배우고 블로그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하며 꿈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정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처음엔 두려웠고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결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인생 경험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70대든 80대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같은 아름다운 모험과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며, 그리고 언제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